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또 투자 내용들과 함께 이번 주 전략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 불안은 뭐 가신 것 같지만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이번엔 독일의 도이치뱅크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드는데 유럽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일단 미국이 한 차례 한 3개 그 지방은행이 한 차례 소용돌이를 치고 나서 네. 잠깐 숨 돌리기도 끝나기도 전에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예, 도이치방크가 좀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한때는 10% 중반까지 밀리다가 이제 그 22 총재라든가 여러 가지 관료들이 이제 얘기를 진화 작업에 나가면서 주가는 한 8% 남짓 오른 것. 빠진 거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이 유로권을 확산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 도이치방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러네요. 예. 그 예전에 하이난 항공이라고 중국 항공사가 최대 주주로 한때 자리 잡기도 했어요. 17년도에. 네. 그러니까 하이난이 이제 파산되면서 최대 주주를 내놨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 은행 자체가 스캔들이 많이 휩싸이다가 네. 19년도에는 코메르츠뱅크 보시면 이제 코메르츠뱅크 같은 경우도 유럽의 큰 은행인데 독일이죠. 아마 독일인가요? 아마 근데 이 주가가 6% 빠졌는데 19년도에는 도이치방크하고 코메르츠뱅크를 이제 합병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 슐츠 독일의 총리죠. 근데 이분이 재무장관일 때 19년도에 두 회사를 합병을 왜 했을까요? 네. 잘 안 되니까 합병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 못했는데 그런 정도 문제가 원래 내포되고 있었는데 요거는 뭐 일단 그 22 총재가 유동성으로 서포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뭐 일단은 수면 아래로 자라가는데 일단 CDS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갔죠. 220년대 얼마 전까지 80이 하다가 220 올라가는데 이유가 뭔가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코본드, 저 후순위 채권 그거를 아직 만기 남았는데 미리 좀 사겠다. 시장에서 불안하지 말라 하고 하는 액션이 오히려 무슨 문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무려 지금 그 CDS가 220bp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뭐 우리 CS라든지 이거 800 대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80밖에 안 되는데 220은 좀 컨선이 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고 또 깊게 들어가면은 이 코코본드 AT1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셔널 티어본드. 아직도 이 채권 자체가 한 2천억 불 넘게 3천억 불 정도 있는데 아직도 빙산의 일각밖에 안 나온 거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확대 해석했던 게 주가가 18%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유동성 지효로 한다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이슈는 이거예요. 그 도이치방크가 익스포저 된 것 중에서 미국에 상업용 부동산에 익스포저가 네. 많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 도이치방크는 막는다 치더라도 미국의 그러면 스몰 중소은행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익스포저 된 게 얼마나 있을 것이냐. 전체 상업용 부동산 그 대출해 준 거에 거의 한 70%, 65%는 중소은행이거든요. 중소은행의 전체 대출 중에서 또 한 40%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어떤 이슈가 되면은 뭐 1,500불, 2,000억 불 정도의 부실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게 지금 최근 얘기는 아니고 2, 3개월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도이치방크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중소은행에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네. 요거는 아직은 심리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도이치방크가 수면 아래 잠기더라도 근본적인 이슈는 해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지금 신경 쓰이는 게 계속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원래 그 전에 이제 좀 여러 노이즈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2, 3년 전부터. 도이치뱅크는 뭐 유럽의 사실 맹주는 독일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유로존을 다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게 독일이고 도이치뱅크는 굉장히 우량한 은행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약한 고리가 좀 기존에 있네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거기를 흔드는 거고요. 도이치은행도. 반면에 금요일 날 그 유럽에서는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지만 미국장은 초반에 반영하다가 또 좀 딛고 일어나면서 우려를 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가다가 이제 도이치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슐츠가
그 자기가 지금 재무장관을 합병까지 하려고 했던 네. 우량한 건데 지금 와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냅둘 수는 없죠. 그다음에 22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한 여하의 마치 CS를 봉합하듯이 그런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설사 그렇게 번지더라도 아마 틀어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기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약하죠. 그래서 장 자체는 지금 어저께로는 끝났다. 하지만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아직도 우리 그 경기가 무너져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전히 그 인플레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페드하고 그 시장하고의 그 시각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게 더 일단 더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가 끝났고요. 이후에도 시장에 이번 FOMC는 시장의 예측치에 뭐 부합되는 정도였는데 네, 그렇죠. 이후의 방향들에 대한 연준의 생각, 시장의 압박, 그 이제 간극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간극은 항상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 그 이놈의 그 은행 사태 때문에 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페드에서 그 강성파 호키시한 그 매파로 대변되는 블러드 총재, 블러드와 포함해서 한 3명, 4명인가는 5.6%, 5.5% 이상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점도표상으로도 한 5.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매체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에 있고 금리 인하의 강도를 논하고 있는 정도니까 향후 한 1%포인트? 그러게요. 이렇게 네. 하면은 뭐 안 그래도 한 75bp 정도는 낮춘다는 얘기니까 서너 번 낮춘다는 얘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4%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4.75인데 이렇게까지를 얘기하는 컨센서스가 많은 거죠. 그 시장의 뷰고 그죠.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를 두고는 좀 네, 논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이제 페드는 금리 인하를 올해는 뭐 안 하겠다 가급적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내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내년은 점도표상 4.3이거든요. 내년에 4.3인데 시장은 앞서서 4% 이하를 앞당겨서 6개월 이상 앞당긴 거죠. 이게 무슨 이슈냐? 인플레하고 그다음 시장의 그 경제 성장하고의 뷰가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그 이제는 그 페드의 신뢰성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은 그럼 시장이 결국은 다 맞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간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시장에.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표가 좋게 나와도 페드가 올해 못 갈 거다. 결국은 지표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계속 그 시장이 해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페드는 피벗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주식은 또 엄청난 변동성을 내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은 조금 시장에서는 잠잠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수는 다행히 이제 이전처럼 공포감은 많이 줄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섹터별 주도주의 게임인데 뭐 2차 전지는 워낙 얘기 많이 했고 네네.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1순위인데요.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고 하고 네네네. 여러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반도체는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다라는 게 다 알려지고 동시에 삼성전자가 감산의 규모를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는 수준 저절로 감산 그 레벨을 벗어나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적자가 워낙 크니까 이런 논리로서 시장에서 그런 그 기대감이 퍼지고 그러면서 한편 2차 전지에 대한 그 약간의 기술적인 부담감도 있어서 어떤 그 돈의 무브먼트가 2차 전지 대표주에서 약간의 삼성전자라든지 소부장자로 빨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또 뉴스 나온 것이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그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고 그럼 저절로 감산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이닉스가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소부장제도 사실은 아직 그렇게 훈풍이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리지 않고 해외의 어떤 그 고객들이 다양화가 되거나 자기네 제품이 새롭게 침투하는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4개 하나 정도로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건드릴 때가 됐어. 이런 식의 것은 한 일주일 이상 못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확한 포지셔닝을 다음 달 말 실적 발표할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 또는 좀 급하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 3위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마도 엄청난 그 2월 달까지입니다만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악은 벗어났지만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몇 가지 허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변수는 좋은 변수는요. 어쨌든 그 여태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열광이 잠깐 식는 과정에서의 돈의 무브먼트가 펀더멘털 외적인 변수고요. 전체적으로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약간 그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약간의 그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일찍 보면은 또 도움이 될 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 공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생산성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약화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소지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올해 어닝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배 정도에서 1.1배의 북밸류를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을 얼마나 빨리 앞당에 따라서 1.3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62,000원 정도 레벨에서 시작해서 7만 원을 받아버린 정도가 아마 최대에 갈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8만 원 중반 정도에서 9만 원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하이닉스는 미리 왔죠. 그렇죠? 미리 도달했고 삼성전자는 노이즈가 좀 끼면 오히려 방어적인 성격과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웃퍼폼을 노리는 투자가들에 따라서는 업사이드가 아마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번 주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또 주목할 포인트까지 있으면 마무리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네. 그 지표는 뭐 매주 나오는 지표는 별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 연준 부의장이 있어요. 마이클 바라고 연준 부의장이 증언을 합니다.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화요일 11시, 밤 11시 상원에서 수요일 날 밤 11시 하원에서 증언하는데 요즘 너무 노이즈가 많으니까 금융 안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가가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주시 보셔야 되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2월까지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또 가이던스가 나오는가가 주식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